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김영롱입니다. IT 기술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서비스. 투자부터 송금, 대출, 간편 결제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에서는 공공기관과 또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한 국내 1호 B2B 핀테크 기업이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국내 최초로 가상계좌, 또 편의점 ATM 서비스, 기업 인터넷 뱅킹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핀테크 솔루션을 만든 기업 웹캐시입니다. 웹캐시의 윤환수 대표를 모시고 이 B2B 핀테크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웹캐시의 윤환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코스닥 상장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장 지금 따끈따끈한 기업의 대표이신데 저희가 특별히 모셨고요. 먼저 B2B 핀테크 플랫폼 회사로 저희는 알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업에 대해서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이번 달에 은행 점포를 안 가보셨죠? 실제로 이제는 점포를 1년에 몇 번 가지 않게 되는데 그게 가능한 게 이제 지난 한 10몇 년간, 거의 2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 이제 수많은 어떤 새로운 뱅킹 서비스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웹캐시는 이런 새로운 뱅킹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에 가서 뱅킹을 하고 또 인터넷에서 뱅킹을 하고 스마트에서 뱅킹을 하고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금융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시장에 제공하는 회사, 그게 이제 웹캐시가 지금까지 해오는 일입니다. 예, 웹캐시의 사업 영역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지만 네. 회사 자체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설립일이 1999년이더라고요. 예. 참 시기상으로 만만치 않은 때에 설립을 하셨는데 네. 이때 창업 스토리 혹시 있으셨으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웹캐시 멤버들이 대부분 구 동남은행 전자금융센터 구성원들이 주로 이제 주축이 돼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동남은행이 이제 98년 IMF로 이제 퇴출된 은행인데요. 그 덕분에 저희가 새로운 어떤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 IMF 때문에 국내에서 은행이 처음으로 사실은 문을 닫게 됐는데 그 당시로는 대부분 이게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건 정말 하여튼 이제 정신적으로 하여튼 패닉이 올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예. 그런 어떤 좀 큰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이제 IMF로 은행 퇴출된 후 한 1년 후에 한 7명 정도 직원들이 대학교 이제 창업보육센터에 모여서 웹캐시라는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하고 웹캐시는 이제 그 당시에 금융을 인터넷에서 막 접목하려고 시도를 하는 시점에 웹캐시를 만들어서 그래서 웹캐시는 금융과 인터넷을 접목하는 그런 어떤 전자금융 시대를 운 좋게 주도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예. 물론 참 힘든 시간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또 그 덕분에 국내 1호 B2B 핀테크 기업이라는 이제 별명까지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화 위복이 된 것 같은데 웹캐시가 그러면 다른 기업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좀 장점 자기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예. 웹캐시는 철저하게 금융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IT를 접목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망치라는데 망치 든 사람 눈에는 못밖에 안 보인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웹캐시는 철저하게 금융 전문가들이 모였고 새로운 IT로 금융하는 방식을 만드는데 집중해서 웹캐시는 지금 현재 웹캐시 그룹 내에 전체 한 600명 이상 직원이 있는데 600명 전부가 하는 일은 금융을 IT를 접목해서
새로운 좀 더 편한 서비스 만들어내는 거 딱 요거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요거만 해와서 예. 몸속에 이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사실은 따라오기 어려운 좀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별화에 대해서 그리고 직원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도 이 기업 이제 공부를 저도 나름대로 좀 하고 들어오긴 합니다만 참 고객사가 다양하더라고요. 예. 기업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금융기관도 굉장히 많고 대표적으로 고객사가 어디에 있고 또 어떤 시스템들을 공급하고 계신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웹캐시는 이제 B2B 핀테크 플랫폼 회사인데요. 이 플랫폼을 이제 기업이나 공공시가장에 보급하기 위해서 세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시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는 인하우스 뱅크라는 브랜드로 솔루션을 시장에 제공하고 있고요. 대기업은 브랜치 브랜드로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은 격리나라라는 브랜드의 상품으로 시장을 공급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우리나라 뭐 그 경기도나 이런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같은 일반 공공기관들, 서울대학교 같은 대학교 뭐 이런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들이 이제 대부분 고객사로 들어와 있고 브랜치는 우리나라 매출 한 100억 이상 중견 대기업들 그 안에는 뭐 포스코라든지 LG U+라나 네이버 이런 굴지의 기업들 한 5천 개 정도가 지금 고객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한 10% 정도가 지금 현재 보급된 초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 방금 전에 설명 듣다가 그 격리 업무 담당하는 솔루션 있지 않습니까? 예. 격리나라 맞죠? 예. 이게 어떤 솔루션인지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들 이제 특히 한 30인 이하 중소기업은 그 업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격리 직원이 제대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대부분 그 스타트업 벤처 스타트업 하면은 사장이 직접 격리 업무를 하거든요. 아니면 가족이 하거나 저희가 그 격리나라를 만들면서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뭐냐면은 누구나 쓸 수 있게 하자. 예. 그러니까 상고나 여상에서 막 3년씩 공부해야 쓰는 거 말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뭐 사장도 한 1시간 정도면 배우면은 쓸 수 있는 그런 제품 만들자 해서 예. 지난 한 20년간 저희가 이제 전자금융 하면서 했던 모든 기술 집대성해서 만든 하여튼 저희는 이걸 정말 걸작을 하나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고 편리하고 그다음에 이 시장에 실질적으로 저희 제품을 공급해 보니까 이 시장에는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혜택이 전혀 없어요. 네. 요 소기업 시장에는 대부분 이제 수기로 하든지 조금 그래도 이제 IT를 한다 하면은 엑셀 정도로 그렇죠.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사람이 야근하면서 수기로 하는데 격리 업무는 이런 격리나라는 이런 격리 업무를 이제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고 작년에는 10,000개 정도 보급했는데 보급 속도는 점점 확산되고 그러니까 빨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웹캐시의 또 핀테크 기술력 그리고 해외 수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핀테크 분야에서 특허도 많이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사실 핀테크 특허라고 하면 사실 감이 잘 안 옵니다. 네. 어떤 특허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전자금융을 하면서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그다음에 기업 자원관리 서비스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때마다 예. 이제 그것과 관련된 특허들을 이제 계속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46개 정도 이런 핀테크 관련 특허를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도 매년 한 뭐 적게는 한 5개, 많게는 10개 정도씩 특허를 계속 제출하고 있고 기타 지적 재산권까지 합치면 한 220건 정도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그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예. B2B 핀테크 분야의 지적재산권은 국내의 지적재산권은 대부분 이제 웹캐시에서 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 겨냥해서 글로벌 특허도 이제 작년에 한 2건 정도 출원하면서 지금은 글로벌 쪽 특허 확보에 어떤 좀 에너지를 좀 쏟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특허 관련해서는 그 정도였어라고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역시 핀테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함께 또 특허 출원 능력까지 갖고 있는 웹캐시인데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직원이 다 합쳐서 한 6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고 예. 그중에서 이제 모두가 금융기관 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금융 쪽 그 엔지니어, 예. 그러니까 한 5년, 10년 정도 경력을 가진 금융 IT를 하는 전문 인력이 우리나라에 한 200명 정도 보면 됩니다. 그중에 한 100명 정도가 웹캐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실 이제 자기 인생을 바쳐서 네. 지금 점포에 안 가도 그냥 뭐 스마트폰에서 뱅킹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이게 이제 서비스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지난 한 10년, 20년간 이 사람들이 체득한 날리지가 이제 웹캐시 안에 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을 어떤 이게 이제 저 자금을 관리할 때 자금 관리 이제 전문 컨설턴트들이 현재 한 120명 정도가 예. 웹캐시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골프장에서 한 85억 정도인가 금융 횡령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 컨설턴트 가서 한 10분, 20분만 어떤 상담하면은 그런 사고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예.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과 지식을 가진 어떤 이게 전문가들이 한 120명 정도 있어서 그래서 금융 상품 개발 전문 인력, 그다음에 개발된 상품을 기업 쪽에 적용해 줄 수 있는 어떤 컨설턴트적인 전문 인력들이 이제 주로 이제 웹캐시를 구성하고 있는 맨파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웹캐시가 좀 든든하겠다, 든든한 존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회사가 작으면 작을수록 앞에서 그 격리 업무도 그렇고 이런 솔루션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직접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시다 보니까 가장 좀 어렵고 그리고 비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좀 전문적으로 상담도 받고 컨설팅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한 가지 좀 뉴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2017년에 KT하고 금융보안 데이터 센터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목동에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저도 출퇴근하면서 거기 항상 봐가지고 예, 저희가 뭐 하는 곳인가 항상 생각은 하고 건물은 새 것 같은데 예. 근데 그게 KT와 웹캐시에서 같이 했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제 클라우드 센터는 뭐 아주 보편적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금융 클라우드 센터는 이제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금융 클라우드 센터는 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생명이 보안입니다. 물론 일반 클라우드 센터도 이제 보안이 중요하긴 한데 그렇죠. 금융은 하여튼 어떤 정부에서 이제 레귤레이션에 의해서 어떤 룰을 지켜야 되는 보안 센터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KT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2015년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좀 금융 보안 클라우드 센터를 하나 같이 만들어 보자. 예. 웹캐시의 기술력과 KT의 인프라를 가지고 접목해서 하자 해서 2015년에 이제 국내 최초로 금융 보안 클라우드 센터를 오픈했고요. 금융 보안 클라우드 센터에 이제 지금 웹캐시 제품들도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화 시켜가는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핀테크 업체들이 이제 그 클라우드 센터에서 이제 저 상품을 탑재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예. 그런 업체들한테 이제 이게 클라우드 환경도 제공하고 그렇게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드리기 가장 적임자일 것 같은데 국내 금융보안 어떤 클라우드 산업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직면한 가장 큰 과제이자 보완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에서도 그 금융 쪽 클라우드 센터는 적극적으로 이게 이제 좀
확산될 수 있게 환경을 예. 만들어 가자 하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네. 제일 큰 게 금융 코어 업무는 자체적으로 하고 외부에 어떤 못 맡기게 하는 어떤 이런 이제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 정책이 규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부 완화해서 금융 어떤 핵심 업무 중에도 일부 이제 그 클라우드 센터 외부 전문 클라우드 센터에 맡겨서 해나가자 하는 어떤 이게 이제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IT 환경은 과거에 이런 어떤 이게 이제 어떤 인터넷 환경을 넘어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점진적으로 진화하고 있어서 이 분야는 뭐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이어서 웹캐시의 기업 문화, 경영 철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공부를 하고 또 이제 회사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진에 카페 사진하고 탁구장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자료까지 보내는 회사는 처음 봐서 여기가 뭐 복지에 힘을 좀 많이 쏟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좀 어떤지, 물론 직원한테 듣는 게 가장 객관적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또 대표님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복지를 이렇게 향상시켜주면 이게 진짜로 업무 능력, 그러니까 효율성 강화에 정말로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서요. 웹캐시는 기본적으로 그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조업처럼 어떤 공장이 없고 예. 결국은 연구소에 사람이 기술 연구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구조로 돼 있어서 네. 이제는 좀 웹캐시가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이래서 이런 근무 환경 내지는 복지 환경 이런 게 좀 더 큰 회사, 좀 더 이제 동기부여된 그러니까 그런 회사로 가는데 하여튼 절실히 필요하다는 게 이제 성장하면서 느꼈던 거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은행 다니는 은행 출신이어서 은행이 기본적으로 이제 복지 환경이나 이런 게 잘 돼 네. 있으니까 그런 어떤 경험치를 활용해서 직원들의 어떤 근무 환경이나 복지에 사실은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하면은 저희는 이걸 이제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 실제로 생각보다는 이런 인테리어나 근무나 복지 환경의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비용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만들어 놓고 보면 그게 투자였던 것 같아요. 예. 뭐 한 10억씩 이렇게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네. 그런 10억 정도 투자해서 인테리어를 바꿔 놓으면은 그게 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카페를 만들었는데 거의 전 직원이 저희 저 카페 하루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네. 한두 번씩 오는데 자기 부서 직원이 아니면은 하루에 마주쳐서 볼 일이 없죠. 얘기할 일이 없거든요. 예. 근데 카페에서는 다 만나요. 아. 그러면 둘 다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예. 얘기들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고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좀 축하했던 게 저희 저 야구팀이 직장인 야구 네. 4부 리그라던데 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서 예. 2회 연속 우승했대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에 뭐 축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활동들 예. 그건 이제 회사에서 하라 해서 한 게 아니라 네. 이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회사에서 이제 이거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식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울리면서 직원들의 어떤 활력이나 제일 큰 거는 이제 회사에 대한 일종의 로열티 같은 것 같아요. 웹캐시라는 회사에 소속된 데 대한 자부심 이런 게 있으면은 예를 들면 고객하고 어떤 이슈가 하나 생겼을 때 네. 직원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웹캐시 미래가 결정되는데 예. 내일처럼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객을 만나서 좀 어려운 문제를 한 개 한 개 풀어주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회사는 수익이 늘고 그게 다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직원들에게 어떤 이게 돌아오는 이런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면은 제가 보기에는 회사도 성장하고 직원들도 일하는 보람 같은 걸 느끼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선순환을 위한 모멘텀들을 만들려고 지금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비상장사 대표와 인터뷰를 하면 여기서 마치는 건데 또 이제 상장사 대표가 되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고 있고 앞으로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어떤 전망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어떤 포부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네. 또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웹캐시는 그러니까 그 B2B 핀테크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융 SI를 이제 철수하고 그게 한 규모가 한 300억 정도 됐거든요. 그걸 철수하고 B2B 핀테크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거는 대한민국 B2B 핀테크 플랫폼입니다. B2B 거래 규모가 우리나라에 한 3,70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기업 간의 거래 규모를. 그래서 적어도 기업 간 거래는 100% 웹캐시 플랫폼에서 어떤 이게 흐르게 하자. 마치 그 우리 몸에 이제 그 혈액이 심장을 출발해서 저 모세혈관을 통해서 세포까지 가듯이 대한민국의 모든 그러니까 B2B 기업들이 웹캐시가 깔아놓은 일종의 어떤 이런 금융혈관을 통해서 금융을 하는 것,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이제 웹캐시 꿈이고요.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한 5%, 10% 정도 이제 막 시작한 거여서 웹캐시는 철저하게 여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옆에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 시장도 동일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해서 글로벌 이제 B2B 핀테크 기업이 되는 게 목적인데 현재는 이제 베트남이나 일본 올해 이제 스타트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게 이제 웹캐시의 어떤 요 일에 대한 어떤 열정, 지난 한 20년간 이 분야에서 우리가 쌓았던 이런 어떤 어떤 지식이나 기술, 그 다음에 DNA를 활용해서 어떤 반드시 이 일을 성공시킬 어떤 생각으로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 1호 B2B 핀테크 기업, 또 해당 분야 점유율 1위, 올해 첫 증시 상장 기업. 참 다양한 분야에서 최초라는 이름을 써내려가고 있는 웹캐시인데요. 앞으로도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까지 이 최초 그리고 최고라는 이름으로 널리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들도 더 큰 성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웹캐시의 윤환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